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요원한 1월 효과라고 잡아봤는데요. 지금 양대 시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는 상당히 지지부진하면서 200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좀 어느 정도 1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10선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시장을 어떻게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다각도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시장의 특징을 어떤 걸로 꼽고 계세요? 일단 1월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기를 1월 달에 재정 절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가장 핵심은 재정 절벽 합의가 100% 만족할 만한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지금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지금 1월 말, 2월 정도부터, 2월 초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미국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또 반면에는 어떻게든 또 정치권이 또 급해지면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재정절벽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또 미국 신용등급까지 관련이 된 어떤 중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들도 2월에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약간 낙관론이랑 비관론이 또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단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많이 방어가 되고 있지만은 상단에 있어서도 2월 달에 또 안 좋은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상단을 쉽게 돌파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0선 주변에서 이렇게 좀 재료가 없는 구간에서는 좀 횡보를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펀더멘털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펀더멘털 측면, 매크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적 같은 긍정적인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위쪽으로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또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약간은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봐도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모멘텀이 나와주면 그나마 오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대외 내외적인 변수가 그다지 긍정적인 게 없다 하더라도 국내 지수 다른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PER 수준이 지금 한 8.5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MSCI 전 세계 지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지금 PER 수준이 12.3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레벨 상대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MSCI 기준으로 신흥국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한 30%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는 수준이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또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관망으로 최근에는 좀 일관을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은 물론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향후에 하지만 외국인이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나서 줄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2000선 가까이 오면서 또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텐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향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기관 쪽, 외국인 쪽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선 기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기관 쪽이 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만, 당분간 기관 쪽에서 강한 수급 견인력을 좀 생각해보긴, 기대해보기는 당분간은 적어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즘 들어서는 펀드의 환매와 유입이 좀 갈리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경험적인 측면도 있고, 일단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어떤 심리 같은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또 단기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긴 다음에 펀드 쪽으로 어떤 펀드 유출입이 나뉘는 가격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 2월 1분기 정도에는 약간 혼조된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추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펀드 쪽으로 강한 유인이 생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기관 쪽에서 어떤 자금 확충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최근 들어서는 뭐 ETF 같은 상품들이 상당히 일반화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펀드 상품에 대한 어떤 투자 쪽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반대로 외국인 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 수급이 좀 최근 들어서 다소 규모가 줄어들면서 약간 중립적이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매수세 자체는 상당히 추세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 평가를 하는 게, 일단 그 미국에서 연준이 월 850달러씩 1월부터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그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계 자금의 유출입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전체 증시에서 어떤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계 자금이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들 중에서 20% 이상은 분명히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유럽 쪽의 뭐 경제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만 그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권은 상당히 안정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계 자금들도 뭐 금감원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지난달에 또 매수세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쪽의 자금을 합치면 60% 이상이 되는데, 결국에 국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도 물론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심리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또 꼽아주셨거든요. 미국과 또 중국 G2를 보자면 최근에 경제 지표는 사실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어요. 중국이 오늘 또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들 경기 모멘텀이 주가에 추가 상승을 일으키는 동력이 충분히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그 경기의 모멘텀이란 부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12월 달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그 부분이 어쨌든 경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볼 거는 결국에는 펀더멘털 쪽으로 눈이 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경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지역별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뭐 주택시장이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플러스권에서 상승세를 뭐 3%대 이상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고용시장도 지금 뭐 약간 정체되는 모습이 이번 달 초에 나타났습니다만은, 네. 그 악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기대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 월 초에 또 ISM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 발표되는데 이것들도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 어떤 실물 지표들,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액 지수, 이런 실물 지표들에 대한 또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보더라도 중국도 지금 우리보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시진핑 정권이 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들어서 뭐 산업 쪽에서 나타나는 재고 순환 지표라든지 아니면 물동량 지표 같은 것들이 저점을 찍고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정부 측의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생적인 어떤 경제회복 사이클에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 쪽은 좀 그림을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로존 경우에 아직까지 그 경기 회복 자체를 논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IMF라든지 뭐 아니면 전문가들 예상치를 보더라도 올해는 좀 마이너스 성장 아니면 제로 성장에 가까운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경기 회복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이 그림이 뭐냐면은 그 이코노믹 센티메스트 인덱스라고 경제 심리 지표입니다. 네. 이거는 그 유럽 집행위에서 집계를 하는 자료인데, 각 국가들의 그 CSI랑 BSI, 그러니까 기업 심리 지수랑 가계 소비자 심리 지수들을 모아가지고 경기에 대한 어떤 낙관론, 비관론을 평가를 하는 지표인데, 이것들이 뭐 제일 아래 나와 있는 뭐 그리스나 뭐 이런 스페인 같이 위기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심리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어떤 심리들이 안정이 돼가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금융시장은 실물 지표가 움직이기 이전에 어떤 기대감, 심리 같은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향후에 그 매크로 모멘텀, G2의 매크로 모멘텀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또 긍정적인 재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의 눈은 또 실적과 경기 등 펀더멘털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경기 모멘텀은 지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지표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서 미국의 지금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1월 말부터 다시 대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협상 과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예, 지금은 일단 그 가이튼 재무장관이 예.
2월 말까지 어떤 다른 예산 지출을 막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2월 말 정도까지 예산안을 지금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2월 말까지는 미국 의회에서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시한이 정해진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 합의는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는 항상 많이 계속해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부채 한도가 차고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 이걸 합의를 안 하는 거는 합의가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그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것이냐, 아니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불행하게도 좀 잡음이 좀 형성이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적어도 한 2월 정도 되면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 일단 감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양보를 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재정절벽 합의를 하면서 이제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협상 카드로서 그 부채 한도 중행 문제를 또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논의가 지속이 되면 논의가 빠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2월 초 정도에는 그 미국발 불확실성에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채 한도 증액이라는 게 또 결국에는 미국의 또 신용등급 문제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요 신평사들 무디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미국 그 부채 한도와 신용등급 간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 어떤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11년 8월달 경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글로벌 증시가 패닉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한 8월 정도는 적어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라는 그렇죠.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 2월 초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 좀 그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도 우리나라는 좋고 경기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미국의 정치권 이슈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듯이 코스피는 못 가고 또 코스닥은 잘 가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시장이 좋다 안 좋다라는 어떤 안 좋다라는 쪽에 의견이 많고요. 약세장이라는 전망이 좀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그 코스닥과 코스피 관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코스닥의 베타가 더 높습니다. 더 시장의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코스피가 쉬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선전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대형주가 잠깐 쉬는 사이에 대체 투자로서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된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걸로, 전반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하방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만기일, 오늘이지만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 금통일도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전망이 좀 분분한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대외적으로도 상승을 이끌어줄 만큼 눈에 띄는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심심했던 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좀 선전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또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호한 전망이 형성되고 있는 어떤 미국의 실물 지표들, 주택 지표들 같은 것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금융권에서 금융주들 실적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국에는 펀더멘털한 변수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 계속해서 펀더멘털 얘기를 드리는데, 펀더멘털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4분기 실적,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2013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변수들, 예상치 컨센서스 데이터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은 건설이라든지 정유, 그리고 섬유유복,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IT 쪽에서 특히 전자 부품, 그리고 통신 서비스, 이런 쪽들이 컨센서스가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한 번쯤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